앞서 보신 것처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정보가 해커에 넘어가거나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용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건 해커가 탈취한 유심 정보를 통해서 계좌 털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요. 네, 오늘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19일, 다행히 아직까지는 계좌 탈취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심 해킹 사고로 실제 계좌가 털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먼저 유심에 있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 값 등 유심 개통과 인증을 위한 정보들입니다. 이는 통신망과 연동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공인인증서, 금융앱, 연락처, 문자 메시지 등 가입자가 유심에 저장한 정보로 이 부분은 통신망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금융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왜 크지 않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통신사가 해킹당했다고 해서 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유심 정보가 털렸다고 해서 내 휴대폰 안에 있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유심에 공인인증서 또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장착된 그 유심 안에 저장되는 거고요. 통신회사는 개인의 인증서라든가 전화번호 목록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입자 식별 번호와 인증키 값과 같은 유심 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털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복제폰을 만들어서 계좌의 정보를 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휴대폰을 통신사 망과 연동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로 가입자 식별 번호, 둘째 인증키 값, 셋째 기기 고유 번호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유출된 것은 가입자 식별번호와 인증키 값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복제폰의 핵심은 기기 고유 번호인데 이게 유출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커가 가입자 식별번호를 알아도 이 기기의 고유 번호를 모르면 2,300만 가입자 가운데 어느 한 명의 특정인을 특정해서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기 고유 번호가 유출되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제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이 지금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FDS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원리입니까? 네, SK텔레콤은 기존부터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 그러니까 FDS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 이후에 최고 보안 수준까지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유심을 보유한 2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 이상 현상으로 감지하고 통신사에서 접속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FDS와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만나면 한층 보안이 강력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7일 기준으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보호 서비스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제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FDS, 유심 보호 서비스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각각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2022년에 유심 복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실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케이스가 넥슨의 김정주님께서 사후에 암호화폐가 90억 원 정도 아마 유출이 되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동통신 회사들은 다양한 대응책,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
그걸로부터 소비자들이 금융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응책들을 이동통신사와 그 다음에 다양한 포털들에서 개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동통신 회사가 개발했던 솔루션들이 이번에 나왔던 SK텔레콤의 이상탐지 시스템, FDS라고 불리는 이상탐지 시스템과 유심 보호 서비스인데요. 이상탐지 시스템은 같은 심을 갖는 두 대의 단말기가 갑자기 생기니 그게 이상하다는 것을 탐지하는 시스템이고, 이걸 통해서 해커의 단말기를 네트워크에서 끊어내는 시스템이 이상탐지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유심 보호 서비스는 제가 단말 변경을 불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라서,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다른 전화기에다가 복제된 유심을 꼽는다고 할지라도 네트워크에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제폰을 만들어야지 문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문자 인증을 우회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복제폰을 만들어서 문자 인증을 우회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22년에 생겼던 그런 금융사고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최근 수년간에 업계가 복제폰 생성에 대비를 미리 해서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상태고, 여기에 유심 보호 서비스까지 가입을 하면 사실상 해커가 금융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입자 식별 번호와 인증키값 유출에 대해서 그래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심을 교체하시거나 일종의 소프트웨어 심인 이심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19일차, 여전히 통신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유심 재고 도착 알림을 가장한 스미싱 등 악성 앱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심 예약하신 분들 URL을 함부로 누르기보다는 출처를 확실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해킹 사태로 인해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